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군의 진짜 동부가 수군입니다. 와. 여러분 오늘은요 좀 한중일 삼국을 이런 식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한중일 삼국이 놓여 있는 현재 상황을요, 예를 들면은 죽을 맛인 나라, 죽겠다라는 죽을 맛인 나라, 또 하나는 실제로 죽어가는 나라, 또 하나는 죽을 쓰는 나라, 먹는 죽 있지 않습니까? 죽을 쓰는 나라, 이 세 나라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중일 삼국, 어떤 나라가 죽을 맛인 나라고 어떤 나라가 죽어가는 나라이며 또 어떤 나라가 죽을 쓰는 나라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와 같은 것은요, 우수군의 한중일TV라는 제 유튜브에서도 다른 방식으로도 비교를 해놨으니까요, 우수군의 한중일TV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죽어가는 나라입니다. 한중일 삼국중에서 어떤 나라일까요? 네, 일본 맞습니다. 코로나19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일본의 아베 총리 검사를 늘리겠다라고 말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검사를 안 하는지 못 하는지 일본은 아직도 검사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여러 가지 다른 통계를 들이댄다 하더라도 정말 많이 떨어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장들 드디어 중앙정부에 점점 더 크게 저항하고 나섰죠. 그러니까 오사카도 그렇고요, 홋카이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에히메도 그렇고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또 지방자치 선거에서 선발이 돼야지만 또 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앙정부가 저렇게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 피해자가 많이 생겨서 다음번 재선 때 자기들 또한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들끼리 조직적으로 아베 정부의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 얼마나 3종 세트였습니까? 추종, 복종, 순종. 그런데 그 일본 국민들도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죠. 참다 거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우리와 달리 우리는 피플 파워 해가지고 촛불혁명이라든가 부당하다라고 생각되는, 정부가 잘못되면은 나와서 국민의 민의를 당당하게 보여주면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그런 것이 없죠. 일본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정부가 하는 데는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고 남들이 가는데 그대로 따라가는 것, 우리가 뽑은 정부는 따라가는 게 맞지라는 그런 일본 사람, 우리랑 많이 다르죠. 그런데 따라서 나와서 항의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짐에 왕따시키거든요. 넌 왜 이렇게 너 혼자만 일탈된 행위를 해? 라는 것이 일본 사회의 전통이면서 우리와 많이 다른 관습인데, 그 일본인들도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요, 멋있는 글쎄어라 우리 아베 총리, 우리나라의 검찰총장, 그러니까 검찰의 최고장, 일본에서는 검사총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검찰총장, 여긴 검사총장을 자기 사람으로 심기 위해서 또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제는 네트에서요,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그만 말아먹는 게 좋지 않겠냐? 더 이상 못 참겠다, 저항하자 라는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업, 이런데요, 이 일본의 상황을 이제는 한자성어 하나로 표현한다면요, 지리멸렬입니다. 20세기에 일본 2차 대전 이후에 열심히 노력해갖고 경제적으로 G2까지 올라갔다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헤매는 사이에 잃어버린 10년, 20년을 겪으면서 G3로 떨어지게 되고, 그것도 힘들어갖고 아베가 영웅이 돼서 나라를 구하겠다 하면서 나타났는데, 당초 제 예측 그대로 일본은 계속해서 지리멸렬,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계속해서 더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죽어가는 나라의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죽을 맛인 나라. 죽을 맛인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요? 한국과 중국 남았습니까? 어디일까요? 중국입니다. 중국.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어쨌든 강한 통치력으로, 강권으로 이 코로나19 상황을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을 맛인 나라라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네,
한번 여러분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중국이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는요, 중국의 최대의 경제 도시인 상하이 지역도요, 얼마 전부터 드디어 학교에 학생들이 직접 등교를 해서 수업을 하는 오프라인 계약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상당히 안정된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중국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띠따 런뚜어. 땅은 너무 크고 사람은 너무 많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바라볼 때는 큰 영토에 천연자원 풍부하고 사람이 많으니까 시장이 크니까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죽을 맛인 것이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정부 방침에 일탈된 행위를 함으로써 이 코로나19가 또 재발되게 될지, 그리고 또 위생이나 환경 상태는 중국이 아직 그렇게 높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번 조그만 데 불이 붙으면 휘발성이 엄청나게 강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동북 삼성,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 동북 삼성에서요, 사람들이 확진자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화들짝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아주 강력하게 그 지역을 봉쇄하다시피, 조그만 소도시도 봉쇄하다시피 아주 강경하게 대처하고 나서는 것이죠. 강경하게 대처해서 조기 진압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중국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제사회로부터 또 비난이 불거져 나오는 것이죠. 너네는 언제까지나 저렇게 강권적으로 나올 것이냐? 응? 너네들 정말 인민을 존중하기라도 하느냐? 딜레마인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땅덩어리가 너무 크고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항상 전전긍긍, 사자성어, 전전긍긍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밖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국면이 되면요, 중국 책임론,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미국과 규합하는 여러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서 단단히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미 이에 대해서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안에서도 불씨가 계속 살아서 또 번지려고 하고 있으니 죽을 맛입니다. 전전긍긍하는 중국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 죽을 쓰는 나라인데요, 남아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 한국이 지금 죽을 쓴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아직 진행 상황입니다. 아직 죽이 될지 아니면 아주 맛있는 밥이 될지는 지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안 돼도 죽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인데, 저는 잘 돼가지고 맛있는 밥으로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이 있기도 합니다. 자, 지금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코로나19 상황만 보더라도요,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상당히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모를 정도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있죠. 우리는 아직도 예를 들면 외교적으로도 약소국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새우등 외교라든가 샌드위치 외교로 자기 비하, 패배의식에 빠져 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도 어리둥절해 하면서 우리가 이 정도였구나 라는 식으로 자긍심을 많이 느끼면서 이대로 해나가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느끼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전에 발병한 클럽, 좀 안타깝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잘 따라주면서 건전한 시민의식으로서 협력을 하면 좋을 텐데, 이와 같이 약간 좀 일탈된 사람들이 나타남으로써 지금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열심히 정부와 대다수의 국민들이 열심히 협력을 함으로써 죽을 지나서 정말 멋있는 밥을 만들기 위해서 향해 나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자기 멋대로인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왕왕 나타나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상황인 것이죠. 사실요, 저는요, 외국에 20몇 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전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의 중견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아직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중견 강국을 이미 부상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우리 덩치에 걸맞지 않게 약소국처럼 행동한다는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우수군의 한중일 TV라는 제 유튜브에도 그 동영상이 상당히 많죠. 근데 저는요, 작년에 일본의 수출 규제 우리가 당당하게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 상황 등을 보면서 우리는 중견 강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진 강국으로 콘돔 점프, 대도약을 할 그런 상태에 놓여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요,
저는 천우신조라는 한자어를 쓰고 싶습니다. 우리가 단지 중견 강국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 최대의 패권 대국이 되기 쉽지 않죠. 정치라든가 군사라든가. 하지만 문화라든가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든가 과학기술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외교 분야 같은 데서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K-팝 문화로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체계적인 방어 시스템이라든가 성숙한 국민의식이라든가 의료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시책에 좀 더 잘 따르면서 우리가 이제는 중견 강국이 아니라 정말 선진 강국으로 콘돔 점프할 이 천우신조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각 개개인이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중견 강국을 넘어서 선진 강국으로 대도약할 그런 중요한 상황에 와 있고 그만큼의 국력을 갖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대한민국 가면 아직도 중국과 미국이라는 큰 나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겼네. 샌드위치 신세다 라는 식으로 생각된다면요, 여러분이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약소국 마인드에서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의 대도약에 일조하기 위해서라도요, 우리 달라진 대한민국을 느끼고 또 여러분들도 그 약소국 마인드에서 시급히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